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예전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 다가와도 먼저 벽을 칩니다. 배우자를 보면서도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긴 한 걸까?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말 속에 진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건 아닐까? 그런데 톨스토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다. 사랑은 중년의 결단이다. 듣자마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문학가가 왜 사랑을 결단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은 가슴 뛰는 감정 아니었나요? 운명처럼 찾아오는 설렘 아니었나요?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인생의 후반부에서만 보이는 사랑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사랑을 탐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열정적 사랑의 파괴력을 그렸습니다. 중년엔 전쟁과 평화를 통해 가족애와 우정의 깊이를 탐색했죠.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가 말하는 결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이 식었을 때도,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내 마음이 지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곁에 남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중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사랑의 환상을 배웁니다. 20살 때 우리는 드라마를 봅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이 장애물을 뚫고 사랑을 완성하는 이야기. 첫눈에 반하고 가슴이 뛰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이 사람과 평생 이 설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합니다. 설렘은 점점 사라집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귀엽게 보이던 습관이 이젠 짜증으로 느껴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스킨십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이 사람이 내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고.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에 서툰 게 아니라 사랑이 바뀐 겁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중년의 사랑은 장작입니다. 불꽃은 환하게 타오르지만 금방 꺼집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장작은 다릅니다. 천천히 타지만 오래 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중년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결혼 20년 차라고.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설렘도 없고 대화도 줄었고 그저 의무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이 사랑을 잃어버린 건지 두렵다고.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약 챙겨주고 죽 끓여주고 밤새 옆에서 지키죠. 그게 사랑입니다. 설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상대의 곁에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 소피아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삐걱거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였고 소피아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재산을 포기하고 농민처럼 살고 싶어 했고 소피아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둘은 평생 싸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불행일 뿐이라고. 그런데 말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은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소피아가 자신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평생 그의 원고를 정리했고, 그의 집을 지켰고, 그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게 소피아의 사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신처럼 헤매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사랑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항상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항상 행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해지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짜증날 때도 화를 참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지쳤을 때도 상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변했을 때도 곁에 남는 겁니다. 그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45이 되어서야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다고. 그는 젊었을 때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계산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지, 내 기분을 맞춰주는지. 그게 사랑의 기준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20년 동안 아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내가 지쳐있을 때도, 아내가 우울해할 때도 그저 집안일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고. 그날부터 그는 바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아내가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봅니다. 주말엔 아내가 쉴 수 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우리는 중년이 되어서야 이걸 깨닫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어렵습니다. 젊을 땐 감정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중년엔 감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피곤해도 짜증나도 실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받고 싶은 사랑이고 하나는 주고 싶은 사랑이다. 젊은 시절엔 받고 싶은 사랑을 찾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주고 싶은 사랑을 배운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받고 싶은 사랑만 찾습니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나를 위로해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처음엔 완벽해 보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인가,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 중년의 사랑은 바로 이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쳐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보며 예전 같은 설렘이 없다면 그것도 정상입니다. 당신이 사랑이 식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감정은 변합니다. 기분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남습니다. 당신이 오늘 상대 곁에 남기로 선택한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당신이 오늘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설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깊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남편은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내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평생 고마웠습니다. 그게 중년의 사랑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그리고 진짜입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이 아니다. 사랑은 밤을 밝히는 등불이다. 불은 강렬합니다.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러나 금방 꺼집니다. 등불은 약합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중년의 사랑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길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설렘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결단입니다. 감정을 넘어선 선택입니다. 오늘도 상대 곁에 남기로, 오늘도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오늘도 이 관계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사랑에 서툰 게 아닙니다. 사랑이 바뀐 겁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쉬웠습니다. 감정만 따라가면 됐으니까. 그러나 중년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감정을 넘어서야 하니까.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82살에 집을 나갔습니다. 평생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작은 역에서 폐렴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전해주렁.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는 평생 아내와 싸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깨달을 겁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을 위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까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뀝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불꽃에서 장작으로, 열정에서 헌신으로, 설렘에서 신뢰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요함이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익어감입니다. 청춘의 사랑이 푸른 과일이라면 중년의 사랑은 익은 과일입니다. 신맛이 줄어들었지만 단맛이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곁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관계를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어떤 선택이든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하기 전에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오늘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당신이 오늘 상대 곁에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설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온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서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선택하세요. 사랑하기로, 남아있기로, 함께하기로. 그게 중년이 배우는 사랑입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